하나 둘. 반갑습니다. 문홍주입니다. 홍크입니다. 위드민 42회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워졌죠? 갑자기 겨울 날씨 됐어요. 맞아요. 한 8도? 막 이러던데? 뭐 2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던데요? 에이? 뭐 새벽에 그랬겠죠? 맞아? 이거 맞아? 근데 뭐 11월이니까 그러네. 그것도 그렇네. 아무튼 어떻게 지냈나요? 1주간. 저부터 하나요? 네. 저 좀 다이나믹했습니다. 월요일 밤에 대전에 갔다 왔습니다. 오, 왜요? 대전에 장례식장을 갔다가 화요일 새벽에 돌아오고 24시간도 안 돼서 콤디쇼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되게 마탱이가 가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약간 어떤 슬픔의 느낌이 있는 곳에 정신없이 갔다가 자고 일어나서 코미디쇼 보러 가니까 좀 그렇던데요? 되게 그 주입받는 어떤 스테로이드를 쭉 주입받는 느낌이겠네요. 그쵸. 엄청 슬픈 환경에 있다가 네. 코미디 쇼라는 웃음을 밀어넣는 공간에 가게 되니까. 그래서인지 되게 재밌었고요. 그래서인지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끝나고 원서윤 씨가 아예 깔깔이 역할 오늘 잘해주셨다. 또 열심히 하셨구나. 칭찬도 듣고 왔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카테고리화를 잘 못하겠지만 뭐 일단 쭉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막 어떤 감정의 낙차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좀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볼 건데 뭐 장례식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컨트롤 가능한 슬픔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좀 세팅을 해놓는다면 코미디를 더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극히 사페적인 생각이네요. 아니, 그런가요? 네. 컨트롤 가능한 슬픔이라 하면 네. 뭐 적정 수준의 슬픔인 거죠. 적정 수준의 우울이나 뭐 그런 뭐 가을 타는 거나 봄, 여름보다는 가을에 좀 더 즐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설치해 놓는다고 표현하시니까 또 한번 무서워졌고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을 해볼 겁니다. 네. 꼭 슬펐다가 재밌는 거 말고도 네. 재밌는 환경에서 슬픔을 딱 집어넣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우리 얘기했던 시트콤이라든지 네. 그런 어떤 감정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평소엔? 항상 이렇게 운을 띄우시더라고. 네. 어떠세요 평소에? 한번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털고 가자 뭐 이런 거죠. 전혀 없나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요? 그냥 다 카테고리화가 좀 잘 안 됐다 했잖아요. 네네.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써왔는데 카테고리는 아마 다 끝나고 우리 제목 정하면서 해야 될 겁니다. 같이 만들어 가자. 아 그럼요. 뭐였죠? 뭐 물어보셨죠? 그럼 어떤 이게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제가 답을 하죠. 아니 지금까지 한 얘기들 중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써온 것들이 뭐냐면 네네. 이번 여름에 제가 좀 세게 느낀 건 우리 부산 갔을 때 힘든 것들을 막 경험하고 나서 해수욕을 딱 즐기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어떤 그런 낙차를 활용해서 삶에서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겁니다. 좋아요. 공교롭게 장례식이 있어서 좀 이상해지지만 그건 좀 약간 차치하고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긍정적인 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무언가를 만들었느냐, 그 셋업을 활용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있느냐. 꼭 긍정적인 것들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 얘기 너무 많이 하지 않았어요? 뭐 맛있게 먹기 위해서 굽는다. 그렇죠. 그것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걸 지금도 실제로 하세요? 굽는 거요? 네. 예전엔 실제로 하셨잖아요. 그죠. 한두 번 했죠. 그래요? 한두 번 한 적 있고. 근데 지금도 이것도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네. 많이 말한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말죠.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네. 그러니까 그런 지론이 있으신 건 제가 알잖아요. 네. 근데 그걸 실제로 하느냐 이거죠. 실제로 하니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뭐 일하다가 바빠서 뭐 오히려 좋아 마인드로 나중에 더 맛있겠다 이건지 아니면 아니 나는 존내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도 굶을 거야 이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냐 아니면 의도가 먼저냐라는 거죠. 네. 행동이 먼저일 때도 있죠. 근데 행동이 먼저면 이참에
그 의도도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론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니, 저 진짜 예. 실제로 그 짓을 많이 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먹는 것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거를 항상 요새 너무 밖에서 사 먹으면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즐비해 있잖아. 너무 네. 다 너무 맛있어. 서울에서 살면서 네. 맛없던 경험이 좀 많이 있나요? 웬만하면 없죠. 그죠. 웬만하면 없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 근데 있긴 있더라고. 있긴 있지. 네. 근데 저 이제 중학교 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네. 진짜 이 집은 왜 안 망하지? 이런 가게들이 있었거든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먹으면서 괘씸해요 이게. 이래도 돼?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이래도 돼?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웬만하면 다 맛있고. 맞아요. 상황평준화가 좀 됐어요. 쌍평준화가 된 만큼 더 자극적인 음식이라던가 더 새로운 음식도 많이 생긴 것 같고. 그게 유튜브나 이런 발달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두가 평가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하면 모두가 이승철이 되고 모두가 그 심사위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도락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매체에서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중이 그 기준이 많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먹는 시간에는 그냥 식재료를 사와서 최소한의 조리법으로 그렇게 해서 먹는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를 위한 일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수도승의 삶이랑 비슷하다니까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삶이에요, 사실. 요새는 또 아니잖아요. 그런가? 네. 서울에선? 그렇죠. 전 인류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디폴트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디폴트죠. 그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네. 나는 지구의 한 생명체에 불과하니까. 그러시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작업적으로도 그런 걸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냥 간단한 걸로는 슬픈 감성의 가사에 근데 안 슬프게 부른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장치들을 이용할 때가 있죠. 그걸 좀 너무 많이 쓰는 건가? 너무 많이들 쓰는 방법인가? 많이들? 네. 그렇죠. 엄청 오래된 작법이죠. 근데 저는 실제로 지금도 많이 쓰고 많이 쓰시지 않아요? 요새는 또 안 그러시나? 근데 저는 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렇게 하는 작법을 쓰는 이유는 네. 제 가사가 우울해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 가사가 그러니까 저는 창작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의 작품에 대해서 네.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우울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법을 많이 썼던 것 같네. 그래요. 일부러 막 그런 연출을 해가지고 하는 곡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네네네.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게 기저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많이들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게 우울해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네. 하셨지만 네. 우울해서 끝난다라고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미궁 속에서 길을 잃고 아사를 해버리는 그 거대한 미노타우루스를 만나서 그렇죠. 잡아먹히겠죠. 실타래 없는 미궁 속에서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그냥 작업 얘기에서 그냥 별 얘기 아닌데 완전히 예전에 보컬 공부를 할 때 제가 곡을 쓰고 하기 전에 보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이너가 슬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자기는 절대 아니래요. 마이너 코드요? 네, 마이너 네. 코드를 네. 하면 약간 그 슬픈 무드가 있지 않냐. 네. 근데 자기는 C 메이저 7이 제일 슬프대. 네. 근데 그게 또 약간 좀 꺼드락대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제가 그때 18, 19이었는데 씨발 뭐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로 제가 곡을 쓸 때마다 저도 그걸 한 번씩 되뇌이면서 합니다. C 메이저 7 제일 슬프지. 왜? 그때는 되게 안 입고 와 했는데 지금 아니 그냥 지금 웃겨서 그냥 그 말이 웃겨서 한 번씩 건반 앞에 앉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시메이세븐도 그런 느낌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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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반음을 내리면서 텐션 음이 약간 슬프게 만드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마이너와 메이저를 굳이 나눈 이유는 그 보편적인 어떤 그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그 서양 음악사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해왔던
메이저는 기쁜 그거고 감정이고 마이너는 슬픈 감정이다. 음. 이런 어떤 기본 그 규칙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 네. 근데 그걸 부정해버린 거네요. 그 선생님은. 그냥 있어 보이는 말 하고 싶어서 했던 거 같아요. 멋있어 보이려고? 네. 뭐 구글 쓰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음. 네, 근데 그냥 막 그때 당시에도 그 꺼드럭이 느껴져서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네. 그분도 뭐 비슷하게 느끼셨겠죠. 즐거움 속에서 하나의 텐션음이 더 낙차를 주니까 어둠을 낙차를 주니까 더 거기서 우울함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느끼셨을 거고. 맞죠 선생님? 맞길 바랍니다. 이땡땡 선생님. 네. 그게 아니고 그냥 꺼드럭대는 거였다면 지금 31세 문홍주 씨 출동합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말씀하신 시트콤에서 슬픈 장치를 쓰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낙차 같은 걸 약간 좀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도 약간 조금 어지럽다고 해야 되나? 막 업돼 있다가 갑자기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요함 같은 것들이 그냥 낯설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안 하는데요? 하실 것 같아서. 아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파티를 갔다 온 후에 디톡스 테티컬 집거를 했다. 그거 아닐까요? 근데 지난주 지난 화에서도 우리 봤듯이 전혀 디톡스가 안 돼 있었잖아요. 된 게 그겁니다. 아 그래요? 그 이후로 좀 더 괜찮아지던가요? 많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 말 잘 하고 있다.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하게 안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택티컬 그거. 댓글 보셨어요? 홍크야 사랑해? 많이 달렸네. 네. 저는 초반에만 보고 안 봤는데 그렇게 많이 달렸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다 이제 꺼져 주시고요. 진짜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있어요. 재밌게 말하려고 더 과하게 말하고 이랬더랍니다. 짜잔. 발라. 많이 놀라셨죠? 그래서 그냥 뭐 계속 카테고리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제가 계속 든 생각들을 적었는데 네. 기대도 안 했어요. 제가 또 특히 이제 평소 일상에서 그런 걸 느낄 때가 뭐냐면 어떤 분위기 좋은 곳이나 아니면 뭐 진지한 대화나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스피커에서 범준이 형 목소리가 딱 들리면 확 깨지는 그게 있지 않아요? 맞아요. 아는 사람이니까. 그 뭐랄까 그 표정이 생각이 들면서 모든 바이브가 깨지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어떠세요? 근데 이제 범준이 형 장범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장범 씨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뮤지션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서 안 나오는 곳이 없어서 맞아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게 된 것 같고 그 어떤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험이 있었고 네네. 이게 또 제가 오늘 준비해온 주제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이게 다른 정보가 많잖아요. 아예 장범준과 관계가 없는 사람보다는 네네 그렇죠. 정보가 많다 보니까 네. 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상상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비슷한 생각으로 제가 옛날에 했던 생각인데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미국 팝스타 인터뷰 같은 거 해보면 섹스송이 뭐냐. 이제 분위기 잡을 때 로맨틱한 음악을 무엇을 쓰느냐. 네. 이런 걸 이제 뭐 이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코너도 있었고 그런 걸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명한 팝스타다 보니까 서로 알 거 아니야. 서로 이상한 사생활도 어느 정도 있고 다른 자아도 알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분위기 잡을 때 그런 음악을 튼다면 다른 사생활도 더 많은 정보가 있는 그런 아티스트의 음악을 튼다면 뭔가 기분이 요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뭔가 새 사람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즐길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취향은 여러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가사 없는 음악을 선호하게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기도 하고. 네. 홍크의 취향 잘. 그러시군요. 문흥주 씨는 어떠세요? 저는 공개하지 않을 거고. 네. 저도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또 동방 예의 주국에서 이런 서브젝트로 말해도 돼요?
나 부끄럽게 지금? 아니 꺼내셨잖아요. 미국 얘기니까 한 말이에요. 네, 홍구 취향 잘 알겠고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또 더 있나요? 혹자는 네. 혹자 대한민국 어디에 사는 안 아무개는 김아무개는 네. 장범준의 노래를 틀고 로맨틱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면 더 나가보자면 네. 문흥주의 노래를 틀고 어. 분위기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말해주세요 그럼. 야, 실제로 들었어요. 아 저는 섹성이었다고. 섹스를 할 때요 웅주 씨와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근데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그 예전에 기분이 어떤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쓰리썸을 제안하는 건가? 아이씨.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 예전에 클럽하우스 할 때 제가 재밌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어떤 팬 분이셨나 봐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아니 저를 껴주시고 감사합니다 했죠. 저를 껴주시고. 네.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기분 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적인 TMI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난 이 팬이다의 어떤 표현이었겠죠. 과격한 표현이었겠죠. 네. 그 사람도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너무 팬이에요 너무 식상하니까 거기까지 갔나? 그렇겠죠. 그럼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보셨고 뭐 제 노래 틀고 있을 것 같은데요? 피가 낭자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있을 겁니다. 홍크님 음악 듣고도 있으시다면 댓글로 홍크야 고마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근데 상상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제 음악을 그 로맨틱한 음악으로 쓴다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겠네요. 그 희열의 순간과 그 거의 죽어가는 분위기에 낙차를 즐기는 변태 성욕자가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전혀 그러네.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 슈게징 틀어놓고 분위기를 잡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요. 홍크 또 슈게이징이니까. 슈게이징 아닙니다. 슈게이징이라고 하면 슈게이징 하시는 분들한테 욕 먹어요. 좀 먹으세요. 왜요? 뭐 욕하지 마. 욕 먹을 용기. 욕을 만드냐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제 생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거대한 메시지인가요? 탄생을 부정한다는. 아니요. 그냥 20대 초반에 제가 친구가 없었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나 이걸 기뻐하고 기념하는 순간 더 초라해지잖아. 혼자서.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좀 약간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좀 약간 축하도 받고 연락도 좀 받고 그게 약간 그러니까 쿨찐 모드에서 약간 만끽 모드가 된 거죠. 그것도 약간 그 낙차를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부드러워진 거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그렇겠죠. 어렸을 땐 친구가 없어서 그걸 부정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근데 친구가 있어진 후에도 부정하던 때가 꽤 길었단 말이에요. 관성 붙어서. 네. 그게 그러니까 그 낙차를 견디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고맙게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 낙차도 어느 정도는 즐기려고 하는 편이고 그 못 즐기면 자기만 손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게 왜 낙차예요? 그게 왜 낙차예요? 그냥 사람이 변한 건데. 아니 그 생일 때 막 즐거웠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 그런 낙차들을 그리고 그 얘기였구나. 네 바로바로 알아먹어 주세요. 아니 헷갈리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막 유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 낙차는 너무 힘든 거야로 점점 얘기가 가버리는 거예요. 막 그걸 둘이서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점점 산으로 가는 거죠. 모두가 안상형이 되는 순간이네요. 얼마나 파티를 성대하게 했으면 그 낙차에 괴로워합니까? 안상영 씨가요? 저는 실제로 성대하게 일을 치렀고. 네. 저는 뭐 꼭 파티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일상에서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게 놀았으면. 친구끼리 막 만나서 한 번 그렇게 만나는 걸로 힘들면 더
안상형보다 더 안상형스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파티를 한번 한다거나 뭐 여행을 친구랑 갔다 와서 네. 아니면 여자친구랑 갔다 와서 네. 그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그 낙차에 괴로워할 정도면 아니 그 어색함이 계속 붙어 있는 거죠. 막 그 안상현 씨처럼 엉엉 울먹울먹 힘들어는 아니었지만 그죠. 그냥 계속 약간 피부가 따끔따끔 거리는 느낌으로 있는 느낌인 거죠. 울먹울먹은 아니었고요. 울먹울먹은 아니었고 네. 지금 그 부정하시는 거 보니까 10년 뒤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10년 뒤는 모를 일이죠. 뭐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코미디 쇼나 어떤 너무 재밌게 너무 즐거운 자리를 하면 이게 너무 반동이 세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낙차인 거잖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센 편이신 것 같아서. 네. 감정을 캐치하는 캐치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슬퍼져도 더 슬퍼진다기보다는 그 슬픔을 더 잘 느끼는, 그러니까 잘 발견하는 거죠. 감정이 이게 저변으로 막 흩어져 있다면. 근데 이게 같은 술자리에서 그러고 있으면 좀 꼴사납긴 하잖아요.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좀 깐추럴 하셔야죠. 아니 웅주 씨는 네. 뭐 그런 부분이 없다고 쳐봅시다. 네. 없다고 쳐도 다른 쪽으로 꼴불견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다 이해하잖아. 저도 뭐 이해 못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뚱에 있지 말라 이 소리잖아요. 지금 술자리에서. 아니.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장르 중에 판타지를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제일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그냥 그런 어떤 아름답게 그리잖아요. 네. 슬픈 이야기에 플롯이더라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꽤나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그 갭에서 오는 것들 느낌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는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비극적이든 아니든 거의 모든 판타지들이 아름다운 면들이 있잖아요. 일상과는 다른, 현실과는 다른. 그러니까 현실과 다른 그 낙차 때문에. 네네네. 그럼 그냥 이상향 아닌가요? 그게? 그쵸. 근데 거기서 돌아왔을 때 그 기분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거기에 빠져 있다가 네. 공상 속에 같이 숨쉬다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낙차를 즐기신다는 거죠? 네, 그 갭이 엄청 멜랑콜리 하거든요. 특히 막 장편 애니 같은 거를 몰아서 보고 나면 아니면 제가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좋아하니까 3시간 넘는 영화 막 보다가 딱 돌아오면 되게 그 갭이 커서 그 갭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VR에 되게 심취해 있다가 VR 딱 벗는 순간처럼 네. 느껴지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그럴 것 같아. 네, VR 그래서 VR이 빨리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요? 그 낙차를 즐기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이상향으로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 낙차를 즐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VR까지 가면 이제 이상향으로 떠나고 싶은 건데. 근데 제가 아무튼 판타지를 계속 좋아하는 이유도 그건 것 같아요. 아닌가? 이거 이상향을 그냥 좋아하는 건가? 그러니까 떠나고 싶어하는 낙원으로 가고 싶은가 봐요. 이상한 위험한 생각을. 그래서 뭐 반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시트콤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뭐 장례식장 같은 데서 웃음이 터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근데 현실에서 장례식장에서 웃음이 터진다? 그러니까 뭐 반대로 슬픈 경우에서 너무 웃겨서 웃음을 못 참는다거나 이게 현실에선 잘 없지 않아요? 근데 웃음에 더 도움이 되는 환경인 것 같긴 해요. 웃으면 안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웃음을 참는다는 그 전제 조건이 더 웃음을 만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현실에서 저는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가? 있으세요, 경험이? 저는 아예 없어서. 웃참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막 네. 혼나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 화내는 모습이 너무 웃겨. 혹은 뭐 막 여기 침 고여 있어. 침 고여 있거나 뭐 이렇게 양말에 빵꾸가 뚫려 있어. 선생님 길길이 화내시는데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보일 거 아니야? 그런 모습이 보인다거나. 그럴 때 웃으면 이제 더블 데미지가 바로 시계 딱 푸는 거죠. 하게 돼버리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면 많지 않을까요? 학교 생활할 때는 좀 많았던 것 같네요. 직장 생활을 하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 중에 뭐 되게 웃기게 넘어진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웃으면 안 되는 거잖아. 창피해
할 테니까. 그러니까 더 웃겨지는 것들이 있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우참하세요? 이렇게. 바로 조롱? 네, 예. 넘어졌대요. 우참. 그러니까 저 또 이제 우참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네. 왜 나는 남들이 슬퍼할 때 웃는가에 대해까지 가기도 했거든요. 그죠. 그런 면모가 좀 있죠. 다른 거를 억지로 찾아서 웃으려고 하는. 본인이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나는 다른 시각으로 봐. 너희들 같은 우민과 달라. 나는 다른 관점을 돌파해. 이런 걸까요? 그 스탠스도 나쁘지 않네요. 좀 괜찮네요. 제가 방금 그 스탠스로 웅주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똑똑한 척하려고. 넌 그런 식으로 해서 박한 거 아니야? 앞으로 좀 그렇게 말해야겠다. 나스게. 그렇게. 방금 나처럼? 네. 그 말 한순간 멍청해지죠. 아니 사이코패스 소리를 듣는 것보단 나을 것 같네요. 그게 사이코패스적 생각이죠. 네? 아직도 이해를 못해. 아직도 이 그 알고리즘을 이해 못해.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네. 제가 최근에 웨디메일 좀 정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개를 좀 봤는데 네. 내가 말이 좀 많더라고요. 말이 많다? 근데 말이 만들어지게 된 환경을 제공하셨다. 저는 이제 스크립트를 웬만큼 좀 짜는 스타 보니까 네네. 내가 뭐 생각했던 생각들 이런 것들 이제 말하고 웅주 씨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넘어가거든요. 아니에요. 저 이거 할 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갖고 온 주제에서는 말할 기회를 전 많이 드리죠. 네네. 환경을 제공을 딱 해드리죠. 네. 근데 헝크 주제 때는 별로 제공 안 해줘요. 맞아요. 좀 제공을 해주셔야죠. 끼어 드셔야죠. 아니야. 근데 읽는데 급급하셔가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약간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래서 스크립트 좀 줄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줄이지도 않으면 웅주 씨가 발전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좀 줄여봤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래요. 네.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사세요. 죄송합니다. 네. 또 바빴어가지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마무리인가요? 마무리 카테고리 주제를 뭐로 해야 될까요, 이거? 그냥 주제 있어야 되나? 그냥 제목만 재밌게 지으면 주제가 있어야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파생돼서 나오죠. 잘 지어보시고 제목 담당이시잖아요. 여러분들 42화 1부에서는 제목이 없으셔서 놀라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편집하고 제가 제목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즐거웠고요. 오늘도 참 쓰잘데기 없는 소리 했네요.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봅시다. 안녕. 이번 주에 좀 밀린 한국 노래를 좀 많이 들었어요. 기준 자체가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자연스러움이란 뭘까? 어색하거나 이런 거 없나요? 사진 찍히는 거에 대해서. 사진 지금 한번 찍어볼까요? 일부러 어색하게 만들잖아요. 이거.